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워라밸 내일의 행복 찾기 강의를 하게 될 장의전략연구소 대표 지식요리사 유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울함, 코로나 우울증으로 많이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고. 저는 행복이란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행복이 궁금했어요. 특히 왜 대한민국은 그 경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발전하는데 국민의 행복 지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와중에 우연하게 한자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한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지금 속으로 신복 이렇게 읽으신 분들이 한 20% 계실 거예요. 저 앞에 있는 글자가요. 신자가 아니라 행자입니다. 우리 하도 신라면을 많이 드셔서 신복 이렇게 읽으시는데 신자 할 때는 위에 회기 하나 없어야 돼요. 저 회기 하나 더 있음으로써 행자가 됩니다. 저 행자가 어떤 뜻이냐면 어쩌다 행, 요행수행. 그러니까 우리가 늘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있는 거예요. 늘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제가 글자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게 뭐냐면 행할행복복입니다. 그 행복. 그러니까 위에 있는 행복은 그냥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행복이라면 밑에 있는 행복은 내가 복을 지어서 복을 만들어내서 더 행복해지자는 그런 뜻으로 오늘 행복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49살이고요.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의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늘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책을 보다가요. 미국의 행복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행복의 조건인데요. 여러분들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아무거나 하나만 좀 속으로 말씀해 줘 보세요. 7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돈입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많은 행복 강의를 하다 보면 행복의 요소 중에 돈이요 한 중간쯤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행복의 요소 중에 돈을 얘기하는 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꺼립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 삶에서 겪는 80% 정도의 갈등은요, 경제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돈은 아주 중요한 요소죠.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갈 때 돈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 친구, 자식, 건강, 직업, 취미 이렇게 7가지 요소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 여기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요소가 어떤 요소보다 더 위에 있다, 낮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각이 다 절대적인 가치,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학회에서 어떤 조사를 했냐면 저 7가지 요소 중에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해봤어요. 어떤 게 영향이 제일 클까요? 어떤 분은 좀 건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도 못 벌고 사랑도 유지하기 어렵고 자식을 키우기도 어렵고 삶이 많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도 처음에는 그 책을 읽으면서 건강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데이터에 놀라운 데이터가 나와요. 직업이 다른 요소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장 크다고 조사된 거예요. 비교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랑이 깨졌어요. 사랑이 잘 안 됐어요.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사랑이 깨졌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친구를 못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깨지고 나서요. 건강을 회복하신 분도 있어요. 이혼이 이루어지고 나서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에 있어서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향력에서 봤을 때 직업이라는 요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직업의 안정성과 직업의 만족도가 다른 6가지 요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의 안정성이 깨지면 첫째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직업의 안정성이 깨지면 사랑도 쉽게 깨지고 친구도 못 만나고 건강을 급속도로 잃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년퇴직 후에 많은 분들이 아주 급속히 노화가 일어나거나 정말 그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행복학회에서는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 가지 행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만 그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해요. 새 아이를 대한민국에 키우는 아빠로서 제가 바라는 건 대한민국 모든 부모가 똑같겠지만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돼서 행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친구들,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나 기질이나 이거에 잘 맞는 직업을 만나게 됨으로써 평생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죠. 여러분들도 지금 하시는 일을 정확히 알아서 그 직업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농담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려면요,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 뭐 독립운동을 하셨든 나라를 구하셨든 정말 훌륭한 일을 해야 그 자손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된 사람보다도 더 높은 단계의 행복지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대요. 그 조건이 뭐냐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해서 거기서 만족을 얻는 거죠. 한 번 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철학을 가져서 직업의 만족도를 높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여기 두 분의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모든 조건이 다 똑같아요. 근데 한 분은 마지못해 그 일을 하는 거죠. 이른 새벽에 나와서 길을 쓸면서도 내가 이 더럽고 힘든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라고 하면서 불만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신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새벽에 나와서 밤새 더러워진 길들을 청소하시면서도 기도하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길을 쓸면서. 오늘 이 길을 통해 출근하는 모든 사람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길을 통해 학교 가는 아이들 아주 건강하고 온전하게 또 집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나갈 때 우리는 그런 분들을 성자라고 부르는 거죠. 한 30년 전에요. 제가 한 대학생 때쯤 유명했던 소설이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대략 이 내용과 같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자신이 전공한 분야의 직업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고요. 또 대학 다니면서 무슨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 동아리 활동이 직업이 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 친구 중에는 그 스킨스쿠버라고 해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일을 그 서클을 했는데요.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름방학마다 막 바다에 가서 새카맣게 타갖고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삼성에 근무하다가 한 7년 다니고 명퇴하고요. 지금 코타키나발루 가가지고 작은 리조트를 운영하면서 아내랑 매일매일 전 세계에서 오는 다이버들과 함께 바다에 들어서 바닷속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다고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직업에 대한 좋은 관점, 철학입니다. 공직이 행복한 직업인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수많은 그 공무원들과 한 10만 명 가까운 공무원들과 다양한 공간에서 워크숍이나 이런 공간에서 강의를 진행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공직은 굉장히 행복한 직업이다.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지금 힘드신 공직자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의 직업이 얼마나 행복한 직업인지 제가 알게 해드릴게요. 간단합니다. 공직이라는 직업은요, 천당 아니면 극락, 자 믿는 종교에 따라서 천당이나 극락 가기 좋은 직업이라는 거죠.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이 윤회의 고통, 업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덕을 쌓아서 키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공덕을 어디다 쌉니까? 그랬더니 그 절이나 스님한테 쌓지 마라. 이거 시주 막 하고 막 절에 막 불사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거기다 쌓지 마라. 공덕의 밭에다가 공덕을 심어야 큰다. 그러는 거예요. 공덕의 밭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얘기해요. 공덕의 밭이란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너희 주변의 이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덕을 쌓고 베풀면 그 공덕이 성장하고 커진다. 부처님만 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공직과 일반 회사원들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내가 일반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서 진급도 하고 성과를 내서 뭐 그 기업이 커지고 그래요. 하지만 그건 다른 기업들과 어떤 경쟁을 통해서 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일정한 제로섬 게임인 거예요. 이 중에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 그래서 주주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회사의 오너를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런데 공직이 하고 있는 일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중에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누구를 이기고 지구가 없습니다. 국가의 예산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정책을 기획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죠. 누군가를 잘 되고 누군가를 행복하게만 해주면 성과가 나는 일. 그게 공직인 거죠.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소속된 지자체가 6만의 인구라고 칠게요. 여러분은 6만의 공덕의 밭을 갖고 있는 직업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주 행복하고 좋은 기획들을 하다 보면 그 내용들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이 국가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물론 많은 직업들이 누군가를 돕고 봉사하고 하는 것으로 급여를 받고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공직이라는 직업은 그런 사회적인 역할이 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8살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라고 요즘 저는 코로나 오기 전에 많이 느꼈던 게요. 근처에 도서관에 가보면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좋은 정책들이 잘 꾸며져 있어가지고요. 부자든 가난하든 정말 부모님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좀 균등하게 그런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돼서 참으로 흐뭇하고 행복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도 못 가고 책도 못 빌려와서 너무 슬픈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향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훌륭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신다면 너무나 행복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과 여가의 균형이라는 개념입니다. 일과, 먹고 살기 위한 일과 내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맞춘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회사나 조직에서요, 나 일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4시간만 일할래요. 8시간 말고 4시간만 일할래요 할 때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 워라밸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삶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가치는 있으나 일상에서 그걸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찾은 해답은 좀 힌트를 드리면 내가 하는 일을 여가처럼 취미처럼 일과 여가의 경계를 없애보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직 생활을 그냥 생활하기 위한 업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근데 그러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공무원 강의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행복한 공무원이 행복한 행정을 하고 그 행복한 행정이 국민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출발은 어딜까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먼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저에게 강의가 의뢰가 들어와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스스로 먼저 행복하시고 그 행복하시는 방법들의 길들을 찾아 나가신다면 그 영향으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소속된 지자체가 충분히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